그래서 우리가 국토기획법 공부를 했고,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의 하나로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하는 것도,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런데 여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저번 주에 공부한 도시개발법, 이거는 오늘 공부하게 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이제 도시정비법,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인데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자, 115페이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정비사업의 개념해서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정비사업은 그냥 도시개발법처럼 도시개발사업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또 나눕니다. 전에는 이제 6가지였는데, 지금 이제 3가지로, 하나는 다른 게 빠지고, 5가지가 이제 3가지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가지였는데 하나로, 재개발 사업도 2가지인데 하나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요, 다 줄 긋지 마시고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116페이지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아주 환경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가 안 돼 있고, 도로도 너무 좁아서 차는커녕 손수레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뭐 지게로 연탄을 배달하고 새끼줄로 꼬아가지고 딱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정비 기반시설이 어때요?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밀집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밀집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너무 낡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러면 노후 불량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냥 노후 불량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빼곡하게 들어선 겁니다.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2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줄 긋지 마시고 나중에 추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복잡한 거를 3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려면 어렵습니다.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조금 이따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정비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기반시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또는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것들요. 철도, 공항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얘기할 때 자꾸 착각하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외우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외우면은 나중에 까먹고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냥 그런 힌트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공동이용시설은 이제 정비기반시설과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2가지를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비기반시설을 아니고 공동이용시설을 외울 겁니다. 저랑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 거의 다 외울 거예요. 물론 다른 강의 들은 사람도 거의 외워요. 글자 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의 외웁니다. 왜냐면 근데 많이 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거의 외워 드릴 겁니다. 저랑 공부하시는 분은 거의 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험에서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이거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 2가지 다 공부하면 헷갈려요. 우리 학원에서 남학생 이름, 여학생 이름 다 외우면 헷갈려요. 그냥 남학생 이름만 확실히 외우면 나머지는 여학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만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거 아닌 것은 다른 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을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2가지인데,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줄 긋지 말고 앞에 있는 것,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건 나중에 추가하면 돼요. 지금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극히 열악하지는 않고 열악하네요.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건 아니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뒤는 아직 보지 마시고 줄긋지 말고. 물론 이제 재개발 사업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법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죠. 도시가 어디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도시예요. 시가화 용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주거환경은 첫 번째 마지막 거, 그리고 재개발도 주거환경에 들어가는데 이제 나머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환경을 개선하는 게 있다면 그건 이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하나 있다. 나중에 이제 추가하고 재개발 사업에 그게 있다는 거 지금 몰라도 됩니다. 공부하신 분들도 단순화 시켜서 이렇게 세 가지만 해놓고 나중에 두 개는 뒤에 나중에 붙여야 돼, 나중에. 일거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거환경이 뭐냐 하면 극히, 과도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되고 단독 다세는 나중에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다음엔 바로 안 나와.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여기는 양호예요. 양호 하나. 그러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양호 하나. 무엇 때문에 때려 붙어요? 물론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겠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제가 감기꾼이 약간 있어서 약국에 가서 목이 따갑고 뜨거운 물 마시니까 좀 나아졌다 했더니 이 친구가 뿌리는 약을 줘가지고 감기가 계속 악화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금방 나았을 텐데 약 먹으면 제가 약을 1년에 몇 번 안 먹기 때문에 약을 굉장히 속된 말로 약발이 잘 받는 편인데 그중에 처음에 이상한 뿌리는 걸 줬더라고. 목에 염증 아닌데 약 사가 주니까 그냥 믿고 먹었더니 제 경험이 맞는 거. 저도 60을 다 샀으니 그 친구는 한 20대더라고 약사가. 그러니까 제 경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의 전문 지식을 믿었더니 안 됐더라고. 이제 감기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양호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호. 이제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의 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어떤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이다 그랬는데 도시가 있으면 예, 주거지역이 있겠고 공부했죠. 또 뭐가 있어요?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지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정비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노후불량 건축이 있는 곳들에서. 그래서 주거지역에 정비기반들이 극혈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있고 여기보다는 좀 낫죠. 도로 같은 게. 그리고 정비기반들이 열악한 곳에서 하는 게 뭐예요? 재개발 사업. 이런 데서 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도로는 쭉쭉 뻗어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가 노후불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죠? 극히 열악하다. 아주 이 위는 수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열악하다. 얘는 양호하다. 아파트 단지 생각하면 주택단지.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여기는 밀집되어 있다. 여기도 밀집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인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제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업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이게요. 도시에 10년을 내다보면은 울산광역시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88군데. 그 기준이 뭐 정확히 이제 오래돼서 좀 그런데 아무튼 이건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한 해에 몰아치기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주택시장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강동구에서 대규모 재건축을 하니까 전세가가 뭐 1억씩 올라가고 주변에서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서울은 88개가 아니겠죠.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한 해에 막 50개를 한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를 미리 다 배분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계획, 기본계획. 도시개발법은 기본계획이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몇백 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디서 하면 돼요.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바로 도시개발계획 하는 말 나오지만 정비사업은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예정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개략적인 범위를 정해요. 왜 개략적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지 말고. 그걸 개략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안 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이쪽 지역이 10년 지나니까 뭐 개발이 다 완료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략적인 범위를 정한다 이런 말 있고, 이걸 왜 정했어요 아까? 10년간 내다보고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배분하기 위한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있는 건지 정비 기본계획에.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호수로 하자면 몇십 개지만 그걸 다 나누면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강의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대로까지만 공부하는 거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에 뭐가 있어요? 개략적인 범위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인식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제 왜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개략적인 변화. 이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예정 시기.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나눠서 하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말하겠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곳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정비 계획이에요. 뭐야? 정비 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정비 계획에 따라 이제 정비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면 이제 그곳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도 시행자가 있겠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계획을 우리가 그동안은 실시계획 이랬는데 이제는 또 시행계획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시한다, 시행한다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시행계획,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것도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사업하는 말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붙어 있는가 없는가를 또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이제 시행계획 했다가 나중에 뭐 익숙해지면 사업 시행계획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시행계획 해도 돼요.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하고 사업을 합니다.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고 여기서 준공 인가가 떨어져요.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표현들이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런 약간 다른 표현들은 제가 자꾸 말하면서 같은 거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 데서 공사 완료 공고를 했는데 공고 고시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사 완료되는 거 알려주는 절차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일단 많으니까 이 뒤에 붙은 건 나중에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사업 시행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하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슨 방식이 있었어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혼용 방식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재개발사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사업 방식이 정, 수, 환, 관 네 가지 방식이 있고 이걸 혼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용이고요. 이거는 환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을 이제 설치하거나 확충을 해주고 사업 시행자가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하는 것도 있고 집단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관은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처분 방식은 여기 재개발 사업은 또 이제 관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 수용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방식 있어요? 환지와 관리처분 방식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있습니다. 뭐 줄어드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드니까
나중에 암기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기억하는 것은. 관리 처분 방식은요.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고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저쪽에 여기 여기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뭐 갑, 을, 병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사업을 다 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여기 사업 시행 계획서에 보면은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서에 있겠죠. 저 넘어지는 거 세워야 되겠죠.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을병이 여기에 분양 신청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입주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절차. 사업 시행 계획 따라 이렇게 내가 공사를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해요. 분양 신청을 하고 이 분양 신청한 대로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 관계가 이게 분양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분양 대상자 여기 갑을병 입주하기로 했다고 칠까요? 그럼 저기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액이 있겠죠. 가격 있죠? 자,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한번 나오니까 그걸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냥 이해를 통해서 아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언제 기준한 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걸 몰라요. 이걸 놓쳐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분양 대상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평가가 됐어요. 5억이다 평가됐어요. 그럼 갑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이 이 사람이 분양시했는데 여기 아파트 평수가 커서 이게 7억, 8억짜리.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익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청산해, 청산. 현금 청산. 물론 이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익은 고려해야 되니까 3억을 이 사람이 토해내지 않겠죠. 그러면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사료 고시 있으면요. 이거를 이렇게 공사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 계획대로 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갑을병에게 바로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보존 등기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뭐예요? 보존 등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갑을병이 이제 2억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 명의에서 갑을병에게 소유권 이전해줘야 돼요. 이 소유권 이전하면서 또 청산금 결정하죠. 그래서 도시활법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에 절차가 똑같다는 절차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활법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해결됐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그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이 아니고 다음 날 소유권은 이전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등기하고 이제 처분할 수 있죠. 다음날 이건 이제 물권 변동이 확정된 거예요. 이전됐어요. 하지만 처분하려면 이제 물론 이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체 없이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갑이 여기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평가됐고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 여기 토지 대지 하는데 이걸 기억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냥 일반 토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다 대지가 되겠죠. 건축물 건축하거니까. 정전에는 토지일 수도 있고 그냥 논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비사업으로 조성이 되면 이거 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이 다른데 기억은 못해 좋습니다. 종전 대지 이제 분양받게 되는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여기서 평가해요. 이제. 그러니까 분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추산액 이런 말 해야 돼요. 근데 추산액 하는데 이런 말들은 그 글자를 기억하면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꾸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하는 말하고 뭐 추산액하고 하면 정신없어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 버리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으니까 들으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하라는 겁니다. 자, 분양 대상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종전 재산의 가치 소유권 말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다 평가돼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해를 하면 그런 데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여기 내가 갑이 이거 건축물만 가진 게 아니고 뭐 지상권이라든가 무슨 다른 권리가 있으면 그것도 다 보상 뭔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도 평가돼서 이것에 기준해서 이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걸 기준해서 여기서 분담금 같은 것도 여기서 분담금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분담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처분 계획 그래요.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서 분양처분 하잖아요. 분양처분,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분양처분 하는데 그 전에 또 일정 부분 뭐 관리도 한다는 의미에서 뭐 관리처분 계획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이고 사업시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양하는 그런 방법, 그게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러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도 이 방식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좀 적극적인 주인의 입장이 되는 거고, 수용을 당하게 되면 좀 소극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용이나 관리처분 방식이나 사실은 겉보기에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겉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땅과 건축물이 수용당하는 거고 이건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제.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만 할 수도 있고요.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상업적, 공업적도 되기 때문에 주택만 건설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주택이든 기타 상가 건물이든 공장이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물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미묘한 표현들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저절로 알게 돼요.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러기는 무슨 방식 말했어요?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식만 있습니다. 환지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왜 안 되는가 보면요.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지가 반대차지가 못해요. 그리고 위아래 집 간의 고저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교환 분합을 통해서 환지를 해도 충분히 가치가 향상이 돼요. 여기에서도 공장 같은 것들이 인근 지역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필지가 반듯하지 못한 곳에 공장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낡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환지만 해도 돼요. 여기 있는 토지를 반듯하게 해서 나눠 가지면 조금이라도 더 효용성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환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김에 이렇게 큰 건축물 건축해서 서로 공급할 수도 있고 관리처분 방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재건축 사업은 주택 단지를 전제한다고 있어요. 주거 기반시설 충분히 양호하죠. 이걸 철거하고 환지를 하게 되면 이제 철거하고 환지를 했어요. 주택 단지에서 몇 평씩 돌아가요? 한 10평에서 15평. 환지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름에는 좋아요. 겨울에는 안 되지만 여름에 텐트 치고 살면 시원하니까 좋아요. 겨울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환지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재건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방식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을 새로 조성해서 그리고 주택뿐만이 아니고 주택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상가 건물 같은 거 이것을 이제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 근데 재건축의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혹시 공사 대금 사업 경비를 해서 오피스텔도 건설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피스텔도 건설 공급하는데 오피스텔은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작년 재작년에 오피스텔을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제 틀리게 한번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식들,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있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보면요. 사업 시행자. 여기는 도시 저속 주민이 거주한다 그랬죠. 사업 시행권을 줬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당신이 가져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만 투자하면 3억짜리 집이 생긴다. 할래 말래?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이 없어요. 5천만 원 투자하면 2억을 버는데도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서울 가야 돼.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신자가 등이에요.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토지택 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요. 이제 물론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이 한다. 등하면 뭐예요? 공공시행하면 돼요. 공공시행.
시장 군수등이 하거나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라고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까 환지도 우리가 이거 토지 소유자가 했거든요. 도시랄법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맞고 이것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 자기들이 해야 돼요. 원칙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한다. 재건축 사업도 조합이 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하거나 환지 방식할 때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합을 왜 만들었는가 제가 그 이해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까먹은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억 다 할 필요 없고요. 사실은 이해했으면 좋은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100억인데 얻는 이익 얼마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1억인데 땅이 많아서 얻는 이익이 커요. 그럼 대외적으로 채권 채무 발생했을 때 그 돈 많은 사람이 책임을 더 많이 질 수도 있거든요. 땅은 얼마 안 되는데 불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해서는 조합을 만드는 게 권리관계 단순해져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만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5,000명 되고 이러진 않아요. 거기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여기는 구성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명씩도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물이 꼭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따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토지 소유자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용어가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바뀌어요.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말고 중요한 부동산 뭐가 있어요? 건축물. 토지 말고 부동산, 건축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에 만약 지상권이 설정됐다. 지상권 1000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000년 설정했어요. 1억짜리 토지에 이 사람이 지료를 얼마 줬겠어요? 1억 거의 줬을 거예요. 준다 그러면 1000년이니까. 그죠? 거의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자 하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여기 이런 곳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지상권자가 있다. 이런 곳에 지상권자가 있다. 그럼 지상권자 의사도 존중을 해야 돼요. 그 사람도 토지 소유자 못지 않은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해라. 권리관계가 만약에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권리관계 복잡해요. 수백 명, 수천 명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공장 3개 할 수 있거든요. 사업. 그럼 몇 명이에요? 3명. 그럼 얘네들이 잘 규약을 잘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돼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이제 조합을 만드는데 적을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만들지 않고. 그래서 그 숫자가 20명 미만이에요. 네, 이렇게 쓰면 우리가 많이 본 표시이기 때문에 기억이 더 날지 몰라서 이렇게 써요.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빨간색으로 쓸까? 20명 미만일 때 이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하는 말 나왔는데 이거 해당 파트 있으면 그때 하고 없으면 칠판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5페이지를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 하는 말 있죠? 자,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걸 줄여서 이제 법에서 기본계획 이렇게 공식으로 줄인 말이에요. 법에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울산에 한 90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되다 보니까. 그럼 그보다 작은 이제 남양주시 훨씬 적겠죠. 한 4, 50개. 구리시 더 적어요. 2, 30개. 연천군 5개. 왜 기본계획 수립했어요? 어느 한 해에 너무 많이 몰리면
혼란이 발생하니까. 5개 다 몰려도, 물론 5개 있다면 5개 다 몰리지 않을 거고요. 10년 동안 나누면은 뭐 2년에 1개, 어느 한 해에 많이 겹쳐도 2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군수가 없는 여기는. 기본 계획은 너무 복잡한 정비 사업을 10년 단위로 배분해서 그걸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몇 개 안 되는 곳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군수가 없는 겁니다. 깜빡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중에 뭐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질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깜빡 착각했다가도 시험장에서 그래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자, 시장까지만 있어요. 시장까지. 대도시 시장은 꼭 수립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했어요. 군 하는 것은 10년에 5개밖에 없다. 근데 군보다 약간 큰 도시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인구 얼마 안 되는 거 막 소멸돼 가는 시 있잖아요. 시 중에서도 그런 곳에도 역시 이제 도지사가 니네는 수립 안 해도 돼. 그럼 수립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도시는요. 수립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왜 이렇게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울산시 제가 88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군수까지만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시장까지 시장만 체크해서 봐야 돼요. 지금 입문말에서는 뒤에 있는 예외 보지 말고 누구까지 수립해야 돼요? 시장까지는 수립해야 됩니다. 시장까지. 재검토하는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 돼요. 지금 미리 뭐 숫자 막 10년, 5년 이거 봐봐야 오히려 더 헷갈려 나중에 아마. 나중에 아마 시험 보기 전날 봐야 돼 이런 것들은. 10년, 5년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자, 군 시장까지 수립한다는 거 그거 확실히 해놓으면은 뭐 틀리기 없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그 숫자 가지고 답을 처리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건 정비 기본 계획을 말한 거고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능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는 이렇게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확정된 거 아니죠? 입안해서 이건 이제 주민들에게 다 통보하고 주민 설명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하고 직접 관련돼요. 여기는 사람과 직접 관련되죠.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서 공람 우리가 이제 열람할 수 있는 게 공람이에요. 공고 공람 줄여서 공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공람을 보통은 열람을 일반적으로 14일을 주는데 여기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0일간 공람을 시켜줘요. 30일간. 그러니까 내가 30일 동안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입안을 해서 이런 주민 의견 수립 절차 등을 거쳐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것이 정비역 지정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 정비역 지정하면 이제 고시를 하고요. 그럼 정비 사업을 거기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해요. 그래서 직접 정비역을 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비역을 어떻게 해요? 지정해요. 누가? 별별 시장 군수. 근데 구청장은 지정을 못하고 정비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입안을 하는데 정비역 지정을 신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청해요? 구청장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급인데 시장, 군수는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구청장은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남양주시에서 정비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요. 구리시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성동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광주구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큰 차이가 있겠죠. 서울의 구와 구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나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못하고 신청해야 되고 도에 있는 시 군 사이에서는 그런 밀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지정해서 하더라도 이웃한 자치단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영향을 미치긴 미치겠지만 그래서 시장군수는 지정하고 구청장은 신청해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도시관리계획은 나중에 하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시장 군수는 어때요? 지정한다. 구청장은 이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기본 계획은 누구까지만 수립합니까?
시장까지만 수립하는데 정비계획은 얘네들 입안에서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사람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 그래요. 그러니까 별별이 우리 공법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별별 등 해야 돼. 원래는 그렇잖아요. 사장 등 이래야 되는데 사장이 여기 이 사람이 더 높잖아요. 이 사람보다. 근데도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 군수 등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별별은.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등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걸 붙여야 돼요. 띄었으면 안 되고 원래 시장, 군수 등이 하나의 단어거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모의고사 내면 혹시 집에 있는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라 그래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제가 장담했잖아요. 나는 국어는 잘한다 이래놓고 이걸 붙였으면은 이제 집에서 본 사람들이 니네 공법 선생은 국어 잘한다 그러더니 등도 붙여 쓰고 이게 멍청하게 국어도 모른다. 붙여야 돼 원래. 하나의 단어거든요. 시장, 군수 등이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는 이제 구청 근데 여기 지정할 때는 이제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이거 등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여기다 등을 붙여놔서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 구청장이 신청자인지 지정권자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비계 이제 파란색 번호 2번 보시면 거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는 여기 군수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광 별별 모르더라도 시장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시장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책이 없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신청이에요. 신청, 청청. 구청장은 신청. 구청장이 도시락법에서 한번 나왔죠. 환청하는 환직의 인가권자에 한번 나왔죠. 얘는 이제 구청장은 청청, 신청해야 된다. 신청.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구청장은 필요할 때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래 이제 결정권자가 이거 하겠다는 결정권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결정권도 있겠죠. 그러겠죠? 우리 공법 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할 때 A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하지 말자 할 때도 A라는 절차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 책이 없으니까 쓰지 말고. 해제할 수 있죠?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요. 이제 법에는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또 그걸 여기는 신청 거기는 요청했는지 지들 못 때려. 저는 법에 맞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똑같은 단어로 통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청, 신청 헷갈린다고 그런 건 틀리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해제도 요청을 해야 돼요. 지가 못하고. 그런 원리 말씀드리는 거 들으면서 그냥 그런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시험에서 그걸 꼭 내진 않지만 이해하고 나면 나왔을 때 뭐 근데 자꾸 쓰면은 부담이 되는 거고 이해하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자, 다음 이제 116페이지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종류 특징 봤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개선은 아주 나빴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상당히 나쁘죠. 재건축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기반시설은 갖췄어요. 그러니까 주택 단지를 전제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 이런 말 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 있었고 그 용어 한번 볼게요. 용어 노후 불량 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글자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저도 못 외워요. 뭐 글자 이상한 말로 바꿔놓으면 못 찾아요. 그냥 노후불량은 살기 싫은 건축물. 내가 무슨 시험에 문제에서 만약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딱 보시고 여기는 살기 싫다.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 건축물은 제가 그랬죠.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공작물 그랬는데 드나들면서 이용하는데 내가 싫어요. 썸뜻해요.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뭐 귀신이 나오는 건축물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외워야 될 숫자가 2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완벽하게 외워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20, 30년 있고 40년 하나 있는데 그 관련된 용어하고 해서 딱 해드릴 거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요. 안 할 겁니다. 시험에 내기가 극히 곤란해요. 뭔가 바꿔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살기 싫은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이렇게만 알라 했고 그리고 숫자는 나중에 이제 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비 기반시설이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공동구,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시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스 등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양이 많아요. 아주 어려운 것도 하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하나 있는데 그런 거 공부하면 여러분 헷갈려서 안 되고요.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 이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이런 정도만 가져갑니다. 그렇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또 양이 더 많습니다.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수십 가지가 돼서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겠다는 게 제가 공동이용시설을 외워놨다가 다음 주 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기반시설인 것은, 이용시설인 것은 할 때 찾으면 돼요. 이 두 개를 섞어내니까.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좀이라도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섞어내는 게 그동안에 거의 굳어진 관행이었는데, 이제 주택부에 가면 복리시설, 부대시설 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섞어내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또 역시 제가 복리시설 외워드릴 거예요, 이제. 그럼 복리시설 외워서 그거 아니면 부대시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복리시설을 여기다 붙여놨어. 조금 헷갈리지, 이제. 그러니까 정답률이 또 많이 떨어져요, 이제. 이렇게 뭐 어렵게 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공동이용시설 외울 겁니다. 1월, 3월 가서는 이제 3월 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이제. 자, 놀이터라든가 애들 같이 노는 거죠? 공동이용시설이에요. 마을회관. 이거 뭐 이제 정비 사업을 꼭 도시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회관, 재개발구역이 마을회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공동 작업장 같은 거 이런 게 공동 이용시설이다. 117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이 없는데 들어만 보셔도 돼요. 몇 번 듣다 보면 아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토지 등 소유자 하는 말 있다고 했죠? 여기다 그럴까? 토지 등 소유자. 일단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등 뭐였어요? 건축물 소유자. 또 누가 있었죠?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구역에 이렇게 여기에 건축물을 갑이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을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건축물과 토지를 병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 무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여기는 A, B가 있는데 A가 토지 소유자고 얘가 지상권자예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갑도 토지 등 소유자죠. 그죠? 건축물 소유자. 을도 토지 등 소유자죠. 병도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정과 무도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A, 그리고 지상권자 B도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다 토지 등 소유자예요. 임차권자 안 들어가요. 임차권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얘는 좀 달라져요. 토지 등 소유자 손 드세요.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이에요. 공유는 1명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유 몇 명이에요? 1명이라고 했죠? 1명이에요. 이 사람들도 1명입니다.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 들어간다고 했지 별개로 1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1명인 거 보면 이 사람도 1명인 게 맞잖아요. 균형이야. 그죠? 그래서 조합원, 조합원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5명. 동의 같은 거 해야 돼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동의 요건 공부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의할 때 뭐 얼마의 4분의 3 이런 말 해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런 말 할 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 한 명이에요. 한 명, 2명 아니고 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 하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죠? 좀 아까 환지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제 노후불량 해야 되니까 좀. 자, 여기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도로고 간선도로, 여기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창고 축사 같은 거 가진 사람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래서 주택단지가 형성됐다고 칠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남양주 시장이면은 재건축을 본래 공동택이 밀집한 곳에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만 하겠어요? 이 하얀색, 이 노란 곳 포함시키겠어요? 포함시켜야 되겠죠? 같이 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지, 그죠? 여기는 잘 해놓고 여기서 그럼 뭐 무슨 인분 같은 거 뿌려가지고 농사 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 고등학교 때 성수동에서는 진짜 인분 뿌려가지고 농사 짓었는데, 지금 땅값이 몇 천만 원씩 가던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건 주택단지 밖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주택단지 외의 지역. 여기는 주택단지. 이제 토지등 소유자를 만약에 이제 여기 재건축 구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노란색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토지등 소유자 손대세요 했더니 건축물 소유자, 축사, 허물어져 가는 축사 하나 가진 사람,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뭐 다 손들죠. 그죠? 주택단지 안에 갔어요. 자, 토지등 소유자 손드세요. 그러면 손을 들었는데 전부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야. 여기는 다 아파트와 아파트가 있는 공유 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상권자 없어요. 원칙, 근데 지금은 예외가 있는데 기본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하고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와 비교하면 얘가 훨씬 비싸요. 아파트만 해도. 근데 그런 축사, 허물어져가 하나 가진 사람도 한 명. 토지 가진 사람도 한 명. 이러면은 얘하고 얘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본래 어디서 하려고 한 거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부록으로 따라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하고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여기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노란색이 여기서. 자, 토지 등 소유자 누굽니까? 그럼 누구만 해야 돼요? 벽만 손들어야 돼요. 벽만. 그래야 여기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권리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자,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 하나 용어지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에 와서 토지 등 소유자 누굽니까? 그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토지 등 소유자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알 수 있죠? 뭐 그냥 알아도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겠지만 왜 그런가 이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밖의 지역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서 이제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약간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서는 및 그래야 되고요.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또는 이렇게 되는 또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한번 확인하시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조합 만드는 거고, 그리고 개선 사업은 누가 해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등등이에요. 등등도 이 정하는 것은 시장군수 등이 하고, 수환관 이 방식은 이제 시장군수가 해도 되고 토지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는 등등이 하는데 듣다가 이해되면 가져가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기억 안 나는데 여기는 공공한다 이렇게 말고 가도 돼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정리를 지금 아니라 시험장 갈 때도 그렇게 구별 명확히 안 해도 돼요. 제가 강의한 법만 이해 가져가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6페이지 용어까지 보셨고 10분 쉬었다 117페이지 사업시행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